안녕하세요. 법 읽어주는 공정쌤입니다. 제28회 부동산 공법 기출문제 해설 도시개발법 시간입니다. 53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서 시행자를 지정했는데 최초에 지정된 시행자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지정권자에 의해 시행자가 변경되는 이유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면 이제 토지보상이나 공사를 착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2년 안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번 행정처분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3번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4번 사업 시행자의 부도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번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답은 몇 번이죠? 자,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로부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가 되면 이때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는데, 개발계획 이후에 다음 계획이 실시계획이잖아요. 개발계획 수립 이후에 6개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보기가 되어 있었는데, 자, 도시개발법 제11조 8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1년 이내, 6개월 안에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도시개발법 11조 시행자 등을 보겠습니다. 8항을 볼게요. 지정권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보기 1번, 2번, 4번, 5번의 내용이 쭉 나와 있고 이 보기 3번은 이제 4호에 나오는데요. 자,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에 이게 1년이란 얘기죠. 1년 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정답이 3번이 되었는데 이 문항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8항 4월 다시 보면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 단서를 볼게요. 제1항 도시개발법의 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데, 자, 8항 4호에서 보면은 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 즉 토지 소유자나 조합인 경우, 자, 이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자, 보기 3번에서는 딱 거기 한정하지 않았어요, 사실상. 즉 환지 방식으로 시행을 하면서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만 보기 3번이 틀렸다고 명확히 말할 수 있지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는 거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 54번이에요. 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도시개발법 제11조 제3항에 이 토지 소유자와 그리고 몇 가지 경우의 시행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럴 때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규약에는 보기를 포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약의 내용 중에서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있대요. 그게 총 4가지가 나오거든요. 시행령 제21조의 내용인데, 자, 그 4가지는 바로 1번부터 4번입니다. 4번인데 이 문제는 정답은 5번이죠.
자, 만약에 우리가 그 공동사업 시행을 할 때 규약에 포함될 사항이 시행령 21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용어를 살펴보면 청산, 환지계획, 보류지, 채비지, 토지평가협의회 이 모든 것들이 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 나오는 용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번부터 4번까지는 환지 방식에 관련된 사항이구나 해서 규약에 포함되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문제는 혹시라도 규약의 내용을 몰라도 풀 수 있었다라는 팁이 하나 있었고요. 다음 55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 중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만을 모든 고른 것은 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있어요.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전부 아닌 일부를 대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대행할 수 있게 하는데 그때 어떤 시행자들이 대행을 남에게 줄 수 있느냐 그걸 찾는 문제였는데요. 답은 2번이었습니다. 즉 지자체와 한국관광공사였는데 설명을 바로 볼게요. 도시개발법 제11조 11항의 내용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중에서 여러 시행자 중에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자, 이 사람들이 누구죠? 자, 국가나 지자체는 다 아시는 내용이고 공공기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등이 되겠고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개예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정부 출연기관은 두 개인데 국가철도공단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고 이것도 한정이 되는데 국가철도공단은 여기 있는 역세권 개발 시에만 그리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제주도 내 개발할 경우에만 제주도가 아닌 타 시도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공사가 있는데 자, 이 공공의 성격을 가진 사업 시행자는 자, 주택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자, 설계 분양 등에 관한 일부를 대행을 하게 할 수 있는데요. 명확하게 따져보면 실시설계, 부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조성된 토지의 분양 요 네 가지 사항들을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자, 위탁을 해서 줄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환지 처분의 먼저 뜻을 알고 넘어가면 환지 처분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종료가 됐고 종전의 토지, 옛날 이전 토지를 대신해서 새로운 토지를 받는 게 환지잖아요. 그 환지를 이제 토지를 받았고 그리고 종전 토지와 새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 서로 뭐 과하 부족분에 대해서 청산까지 마쳤을 때 그런 행정 처분을 말합니다. 즉 사업이 끝나갈 때 환지 처분을 하게 되는데 보기를 살펴볼게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부 또는 공고에 이를 공고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었고 2번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 60일 이내 환지 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을 때 그리고 그냥 일반 시행자인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 환지 처분을 60일 이내 하도록 하고 있죠. 2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 환지 계획에 따라서 입지 환지 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 플러스 1일이죠. 다음 날의 환지 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해당 건축물의 토지 공유 지분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4번 채비지로 정해지지 않은 보류지는 환지 계획의 정한 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3번과 4번은 둘 다 플러스 1일. 그리고 5번 마지막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말이 좀 어렵죠? 정답은 5번이었는데요. 자, 도시개발 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이전 토지, 종전의 토지 존속이 됩니다. 다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법 제42조 제3항의 내용이었고, 혹시나 내용이 몰랐을지라도 보기 5번은 좀 문맥이 어색하죠. 공고된 날의 다음 날이 끝나는 때, 어색하게 이 다음 날을 헷갈리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었는데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57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2년부터 10년에까지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 2번. 도시개발 채권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 3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4번. 도시개발 채권은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4번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고, 5번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 중도 상환을 신청할 수 있다. 답은 1번이었는데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최소 2년부터가 아닌 최소 5년부터 10년 범위에서 지자체장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1번이 틀린 내용이었고, 2번 그리고 3번, 4번, 5번 다 맞는 내용이었는데요. 3번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사도급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은 법 제63조에 나오죠. 그래서 방금 이 보기 3번이나 아니면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등이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고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이 국가, 지자체, 공기업, 지방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도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하여야 하고요.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했는데 중도상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는데, 채권의 매입 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규칙 사유 없이 취소된 경우나,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의 규칙 사유 없이 해당 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리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했을 때도 중도상환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개발 채권은 시험에 꽤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유사 지문을 살펴볼게요. 29회 때 나왔습니다. 보기 1번과 같은 내용이죠.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또 나왔었죠. 도시개발 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도시개발 채권을 중도에 상환할 수 있다. 같은 문항의 지문이었던 것 같고 3년이 아닌 15년이었고 중도 상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죠. 해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차 32회차 때 이 상환기간 계속 나와요.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이 설명 부분에서 최소 5년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정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이전과 이 이후의 기간은 정할 수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58번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이때 토지 소유자의 동의 조건은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이고 그리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건 바로 살펴볼게요. 답은 4번이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 5가지가 나오는데요. 1번, 너비가 10m가 아닌 12m 이상 도로를 신설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그리고 2번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가 아닌 100분의 10 이상으로 증감하거나 신설되는 기반시설의 총 면적이 종전 기반시설 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3번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4번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고 5번 수용 예정 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그런데 5번은 좀 중요한 내용이 수용 변경 이후 수용 예정 인구가 3,000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예요. 이때는 제외가 된다. 약간 이게 두 가지를 섞어놨는데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변경된 토지 수용 예정 인구가 3,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지 않더라도 동의가 필요하다는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이 100분의 4가 보기에 많이 나왔는데 도시개발법에서 100분의 4가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군데가 있습니다. 이 조합에서 나오는데요. 조합이 이 자기들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합원들한테 그 경비를 부과하거나 징수를 하게 되죠. 그때 이 부과금의 납부를 게을리하면은 연체료도 부담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연체료를 체납을 하게 됐다. 또 부과금을 안 냈다. 그럴 때는 이 조합이 시장 또는 군수구청장에게 그 징수를 위탁할 수가 있고, 그때 이 위탁받은 시장 군수구청장이 한테도 위탁 수수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위탁 수수료가 바로 1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때 딱 한 번 나오니까 이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시개발법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